이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이죠. 이 정도면 방사훈이가 직접 나와서 광화문에서 석고대제해야 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옛날 같았으면 집단 반성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뭐 친북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야 맨날 했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겠는데, 옛날에는 저 일본 제국주의,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서킹업, 정말 저작거리에 일반 시민들도 잘 안 쓰는, 가장 혐오하거나 조롱할 때만 쓰는 표현을 버젓이 외국인들 앞에 내놓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1등 신문이다. 물론 1등도 아니죠. 부수 조작이 확인됐으니까요. 2배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조선일보 폐간운동, 규탄운동, 노태우 군사독재만 찬양했거든요. 왜냐면 특정 개인을 막 인격을 말살하고 악마처럼 그들의 영혼을 짓밟는 짓까지는 안 했어요. 조선일보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보통은 세월이 지나고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옛날에 나쁜 짓 했던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는 조금 개선되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언제 세계 인류 역사상 자기들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도 언론이 가져서는 안 되는 혐오의 태도인데, 혐오를 선동하는 태도인데, 이번 보도는 정확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오, 악마적 혐오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언론의 금도를 벗어나서. 근데 그런 혐오에 기반하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악마가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보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써버리는 건데, 해필이면 어떤 특정 여성들이 남성을 유인해서 성매매할 것처럼 유인해갖고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거기에 동원한 것도 나쁘지만 그 기사 내용을 비춰보면 젊은 여자가 중년을 꼬셔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젊은 여성은 따님으로 그 피해를 본 중년 남성은 조국 장관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이죠. 이 정도면 방사훈이가 직접 나와서 광화문에서 석고대제해야 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옛날 같았으면 집단 반성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뭐 친북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야 맨날 했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겠는데, 서킹업, 정말 저작거리에 일반 시민들도 잘 안 쓰는, 가장 혐오하거나 조롱할 때만 쓰는 표현을 버젓이 외국인들 앞에 내놓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1등 신문이다. 물론 1등도 아니죠. 부수 조작이 확인됐으니까요. 2배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조선일보 폐간운동, 규탄운동, 그다음에 특히 대한매체, 개혁매체를 키우는 운동에 더 나서야 됩니다. 결국은 조선일보 영향력이 축소된 그 자리에 우리 시민 언론, 인터넷 언론, 대한 언론, 개혁 언론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랑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또 뜻 있는 언론인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민원연이나 그 다음에 언소주 같은데 후원회원 가입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대로 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폐간이 안 되면 최소한 영향력이라도 극도로 축소시켜서 다시 이런 일 못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가 있어서 희망입니다.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최고의 신문으로 제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저항이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감시기를 걸고자 하는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 되시는 언론인들, 현장 기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구조, 이런 것과 동시에 또 이렇게 황당한 악의적인 가짜 보도나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김민선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현장에 기자들과 기자들 하시는 분들을 경찰 제복 입으신 분들이 삥 둘러 에워싸고 계셔서 지금 제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말할 때 목소리가 많이 떨릴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서 계신 남대문 경찰서 저분께서 마이크로 언제든 잡아갈 수 있다고 집회 해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조선일보가 잘못한 거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억압적인 자리에서 말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 3천억이 넘습니다. 기자들은 450명이 넘고 그 기자들은 연봉이 5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잘 나가는 기업에서 왜 신문을 발행하자마자 이런 계란판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해외에서는 과일 싸게, 음식 싸게로 전락해서 팔리고 있는지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다른 기업에서 연간 매출이 3천억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보도해서 기사 쓴 걸 자사가 이렇게 계란판으로 만드는 게 과일 껍데기로 만들고 쓰레기를 만드는 게 기자들은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고시 통과해서 어렵게 취업해서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온갖 기레기랑 욕을 먹더라도 기자는 자부심으로 기사를 썼을 텐데 왜 자신이 쓴 기사를 이렇게 만드는 자사에게 말 한마디 안 하는지 조선일보 기자들은 정말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보는 이 신문이 자신한테 배달이 될 때 똑같이 페이지로 배달되는 이 상황은 괜찮은지, 그리고 100만이 넘는 구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 계란판으로 폐지된 게 얼마나 들어간 게 아닌지, 그렇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계란판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3천억이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가 서울의 광화문 한복판에 이렇게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가 대체 그런 짓을 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다들 괜찮으신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1988년도에 1988년 12월 13일 청문회에서 방우영은 어떻게 조선일보가 앞잡이를 했다고 모독을 하고 매도를 하고 비난할 수가 있냐면서 국민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2020년 3월 5일 스스로 조선일보 신문 일면에 일장기가 인쇄된 것을 기사 아카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리 칼럼을 미주 사이트에서 중앙일보가 삭제했는데요. 미주 사이트에서만 삭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우영 씨가 친일을 한 적 없다고 국민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이후 일장기가 발행된 자신의 조선일보 신문을 지금까지 잘 보관해왔고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조국 장관의 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범죄신문에 삽입했는데요. 그것 또한 일장기를 실은 신문을 보관하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관해야 할 것이고, 중앙일보처럼 미국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에서만 삭제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매출 3천억이 넘고 직원이 450명이 넘고 그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회사가 보여줄 태도입니다. 폐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폐간을 하기 전에 조선일보는 반드시 친일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이 일장기를 치렀던 신문을 공개했음에도 아직도 친일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경찰들이 너무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분들, 좋은 대학 나와서 언론고시 통과해서 연봉 많이 받는 당신들이 쓴 그 기사 이렇게 계란판으로 똥통으로 과일 싸기로 버려지는 거 괜찮으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인태라고 합니다. 이번 일러스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생각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행동을 해야 할 게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한 현 세대의 의무로서 조선일보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부모님들 포함 손대 세대들이 조선일보에게 당했을 그 한을 조금이나마 안 갚음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포함한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대기를 기사를 낸 게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지명한 후부터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을 시작으로 언론은 누가 더 기레기 집자인지 경쟁적으로 검찰을 받아쓰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0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최악의 기레기 집단은 42 한국 언론이며 기레기 여부 기레기 집단은 조선일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SNS를 통해서 공유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6개국이 추가돼 공동 38위로 꼴찌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뻐할 기레기들이 생각하니 참 높은 일입니다. 이번 성매매 유인기사 일러스트의 사건에 또 하나의 분노할 지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에 쓰인 조교 부녀 외에 2명의 남자가 더 나오는데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서 독립운동가인 유진초이, 김희성입니다. 자칭 민족 정론지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사람을 성매매 기사에 사용했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모독하고 친일신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1940년 1월 1일 조선일보 일면 지면 원본 확인 결과 일왕 부부 사진을 전면에 인쇄하고 조선일보 제호 위에 붉은 컬러 일장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면 전수 분석 결과 11차례나 일면 제호 위에 붉은색 일장기를 인쇄했으며 당시 기술로 컬러를 인쇄한 것을 보면 일제를 향한 조선일보의 충성이 더욱 확연해집니다. 광복 이후 조선일보가 일본에 대한 기사를 보면 과연 지금과 그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조국의 시간을 읽으며 죽지 않고 살아계심이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상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인간 사냥하는 방식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너무 비슷하여 정리해봤습니다. 2008년 10월 검찰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 시작, 12월 4일 친형 노건평 구속 수감, 4월 10일 부인 권양수 검찰 소환조사, 같은 날 아들도 소환조사, 5월 14일 노무현의 따님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진실 공방, 검찰 권양숙 여사 재소환, 그 다음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수사를 통해 부인과 자식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수사 시작에서 서거까지 234일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국 전 장관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는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책에 따르면 동생과 동생의 친구 지인을 포함하면 압수수색이 100여 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 지명, 그 후에 8월 14일부터 사모펀드 의혹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검찰 청문회 종료 시점부터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요. 그리고 9월 16일 따님 검찰 소환 조사, 9월 23일 집 압수수색, 9월 24일 아드님 검찰 소환 조사, 10월 3일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조사, 10월 31일 동생 구속, 11월 11일 정경심 교수 구속, 11월 22일 울산 사건 하명 수사 관련 백재영 수사관 조사, 12월 1일 백재영 수사관 사망, 조사하고 사망까지 9일 걸렸습니다. 12월 23일 조국 교수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10월 26일 조국 전 법무장관님 동부지청 입감, 그리고 27일 조국 영장 기각,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입시 비례 4년의 hon고로 실형받았죠. 그리고 현재까지 2021년 6월 28일 오늘 684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만 쉬어도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니 부디 살아계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이룩하는 과정을 보면 나를 죽여 그 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흘러 정국을 이뤘고 그 피를 양분 삼아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촛불이 되어 권력에 맞서 권력을 최초로 바꾸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버티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희망입니다. 살아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고천리, 소고름도 천리 가득 끈질기고 꾸준하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사방의 나라와 온몸에 깊숙이 박힌 무수한 화살 하나씩 뽑고 상처를 꿰매며 살고 있으실 조국 장관님께 그저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장 휴가까지 내고 참여해주신 우리 진희태 선생님, 김민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이 조선일보의 이 악마적 보도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길어져서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 오늘은 마치고 곳곳에서 저희들의 조선일보 항의 및 규탄 또 폐간 여러 가지 뭐라고 불러도 좋을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박미정 시민님과 김철강 한국인터넷 기자협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사파 6번의 실수, 인권 침해 일삼는 조선일보. 잘못을 하면 책임져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잘못을 넘어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6월 21일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 보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묘사한 사파를 사용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특정인 이미지를 사파로 게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욕이자 악의적 오보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사파로 물의를 빚고 사과한 이튿날인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사파를 부정적 범죄 보도에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마스크 사기 사건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사이비 종교인 사건 등의 최소 5차례 이상 문재인 대통령 사파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6월 23일과 24일 부랴부랴 2차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싣고 담당자 실수로 생긴 일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모욕한 사건이 2회에 걸쳐 6차례나 반복된 상황을 단순 실수로 보긴 어렵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일보 기자 3명이 6건 기사에 모욕적인 사파를 사용해 당사자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왔다. 기자 혼자 기사를 출고 발행할 수 없는 언론사 구조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변조차 못한 시민들의 왜곡 보도 피해가 더 많다. 지금도 조선일보를 향한 국민의 공분은 식을 기미를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속된 악의적 왜곡 및 오보로 사회적 신뢰를 잃어온 과거가 누적된 결과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비롯해 군사정권 시절 독재정권에 영합해 벌인 수많은 왜곡과 허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적 없다. 대래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맞서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기자들을 대거 강제 해고했다. 조선일보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를 한다고 자처했지만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선 무차별적 망신주기 표적 취재는 물론 검증되지 않는 왜곡 보도와 오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오보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친일, 반민주, 반노동 등 왜곡 편파 보도로 점철된 조선일보 흑역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란 사실이다. 2012년 1월 거짓말로 기사를 꾸며낸 신종훈 복싱 국가대표 선수 나는 일진이었다 인터뷰 오보 및 그해 9월 나주 아동성 유인건 폭행범이라며 엉뚱한 사람 사진을 일면에 실은 오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희 씨를 거짓말쟁이와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거짓보도에 이어 2016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구의역 참사 당시 김아무개 군은 사고를 다룬 손끝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오보 등 시민들이 언론 피해가 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조정 청구 또는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는 한 나중에 오보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외면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법원 판결에 따른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눈에 띄지 않는 지면 구석이나 홈페이지에 작게 쉽게 싣는 게 고작이었다. 성찰 없는 면피성 사과와 뒤늦은 오보 정정이 계속되며 조선일보는 각종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라는 오명을 얻고 언론 불신 시대를 낳는 주범이 되었다. 불신 매체 1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직접 사과하라. 우리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지난해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에 대한 조선일보 스스로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국민들의 폐간 요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었고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언론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찬사를 일으키고도 무성의한 사과를 내놓은 것 외에 통렬한 반성도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 강령과 신문윤리 실천 요강,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선일보 편집국 셀프 조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고충 처리인 참여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간 지속된 악의적 보도 행토에 대해 명명백백 조사하라. 둘째, 조선일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징계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라. 또한 문제가 된 보도를 삭제해 꼬리 자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정정하라.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2조는 발행됐거나 게재된 기사를 정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과 함께 게재한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래픽과 사진의 경우 정정 로고 등을 이용해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정정된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명시되고 있다. 셋째, 조선일보 편집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방상훈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직을 약속하라. 방상훈 사장은 과거 종교계 항의엔 직접 사과에 나선 바 있다. 2001년엔 독자 투고로 천주교가 반발하자 당시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 사과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2007년엔 대한불교조계종이 구독 거부 운동으로 보도 문제를 제기하자 방 사장이 직접 총무원을 방문해 언론 권력화를 향한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종교계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방상훈 사장이 국민 30만 명 폐간 항의엔 왜 꿈쩍도 안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 행위 언론사 정부 광고 및 지원 중단하라. 우리는 스스로 자정 자율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기레기란 멸칭으로 줄어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해 국회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구한다. 국회는 언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민중심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배액배상제도 도입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편집 공공성 자율성 보장, 편집 취재 관련 윤리 지침, 독자 권익 보호, 독자 의견 반영 등을 담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 규약 의무화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신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조선일보는 현재 ABC협회와 함께 신문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ABC협회 사무 검사 결과 2020년 조선일보 ABC협회 인증 유과율은 95.94%였으나 신문지국 현장 조사 유과율은 67.24%, 성실률은 평균 55.36%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가 자랑해온 1등 신문 실체가 허상일 뿐더러 의도적으로 유가 부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광고 및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면 형법,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위반, 정부 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 없는 현장조사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국민과 정부, 광고주까지 기만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문부수 조작 의혹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거기다 방상훈 사장과 그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이사 등 사주일가 및 조선미디어 그룹은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횡령 배임 불공정행위 강요 등 의혹에 관해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만 10여 개에 이른다. 각종 불법행위 의혹과 악의적 왜곡 보도로 국민 지탄을 받는 조선일보에 정부는 2019년 한 해 70억 6,600만 원의 정부 광고를 집행했다. 2011년부터는 2020년까지 조선일보가 신문잡지 유통개선 및 뉴스 유통개선 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은 46억 3,8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만의 반성조차 없는 조선일보에 당장이라도 보조금 지원과 정부 광고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국 언론은 노마시대 한 시인이 남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격언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무책임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늘 모인 43개 시민 언론단체는 한국 언론이 신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다시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조선일보 인권 침해 사파 같은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신문개혁, 언론개혁을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등 43개 단체 감사합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악행과 만행을 고발하려면 한 40분 정도 모자라죠. 40시간, 400시간. 그 피해자들이 모여라 그러면 아마 이 부근에 인산이 내려 이룰 것입니다. 사타파 TV도 오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생중계도 해주시고 또 방송에서 녹화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시위, 고발, 또 국가대로 주제로 또 다시 뭔가 함께 공동 계란일보 찢어버려. 계란일보 찢어. 요거 마음에 들더라고. 실수를 하고 핑계 대고 영혼 없는 사과 말이야. 방상훈이 직접 사죄하라.